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권충현 과장과 오늘 나눌 얘기들은 어떤 내용들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소형주 강세 지속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중국 시장은 지금 뭐 중소형주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글쎄도 이 중소형주가 오히려 좀 대외의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한 이런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마감 상황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리스 국민투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굉장히 계속해서 좀 진행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시장도 뭐 갈팡질팡 뭐 갈 곳을 못 찾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일단 수급적으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매도, 뭐 외국인이 소폭 매수하면서 끝났지만 뭐 막판에 블락 물량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매도로 좀 잡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좀 9포인트 정도 오르긴 했지만 뭐 보합세 정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대내 이슈에 좀 민감하지 않았던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좀 유리하지 않았는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제약, 바이오가 상승 추세를 좀 지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리스 문제 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뭐 실적이나 뭐 이런 그리스 문제에서 비교적 좀 자유로운 제약이라든지 바이오가 계속해서 좀 강세 기조를 유지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 뭐 오늘 좀 출렁거림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제약 바이오 쪽에는 아직까지는 좀 상승의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주는 6월에 살짝 출렁임이 있었었고요. 다시 그 이후로는 주도주 역할을 잡고 시장을 끌고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뭐 출렁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라고 하셨지만 오늘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네, 장 초반도 그렇고 이번 주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데 영향력을 좀 어떻게 파악해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뭐 반대로 좀 투표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든지 내일 정도까지는 굉장히 좀 큰 출렁임이 예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렉시트로 이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쉽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스 정부에서도 계속 나오는 발언들을 이제 좀 유출을 해봤을 때 그렉시트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유로존에서도 뭐 그리스가 나간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그리스한테는 오히려 카드가 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 손을 뻗치고 그리스와 좀 어느 정도 협상을 좀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유로존에서 그리스를 뺏긴다면은 그리스의 시장을 유로존으로 시장을 좀 열어주는 모습이 됩니다.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정도 공격적으로 유럽 쪽으로 좀 수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재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유로존에서도 협상을 충분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힘들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좀 유동성이 오히려 더 풍부해질 수 있는 시장에도 도래를 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좋지 못한 상황이 좀 전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일단은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실적 발표를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증시에는 크게 우려가 되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반대로 잘 나올 경우에는 서프라이즈로서 오히려 좀 시장이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실망으로 인한 쇼크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렇게 비관적으로 좀 볼 필요는 없다. 좀 이런 관점이신 것 같아요. 지금 그리스 문제는 이제 단기적인 상황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고 거기에 미국이나 중국이 좀 손을 벌려준다면 오히려 좀 호재가 될 것이다. 좀 이런 상황.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우리 시장도 이제 실적 시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일단 뭐 눈높이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좀 더 그 결과보다는 잘 나온다면은 좋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전략적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오늘 장 초반부터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신데 대응 관점, 그러니까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가볼까요? 네, 일단은 뭐 시장 하락 시에 매수 관점을 유지합니다. 다만 뭐 오늘 오전 중에 개파락한다 그래서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뉴스를 좀 듣고 들어가시는 게 좀 낫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뭐 실적 시즌 같은 경우는 눈높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적 쇼크로 인한 뭐 주가 하락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최악의 뉴스들이 계속해서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뉴스 다음에는 분명히 좋은 뉴스들이 나올 것으로 분명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기회에 저점을 잘 잡으신다면은 뭐 만약에 혹시라도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깨진다 싶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매수 대응을 해도 충분히 펀더멘털 쪽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큰 좀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리스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한국 시장이 조금 더 안전한 시장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 쪽 좀 이런 시장으로 좀 몰려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그동안 뭐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쪽으로 계속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됐던 데는 아무래도 그리스라든지 뭐 이런 실적 이슈에서 굉장히 좀 동떨어지고 좀 덜 예민한 쪽이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상승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뭐 시장에 우리가 좀 대응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돌입해도 괜찮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글쎄요, 지금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은 있어요. 지난주에 글로벌 시장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오히려 좀 흔들림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이제 가장 큰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우리 시장일 가능성도 높다. 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중소형주였던 강세 지속으로 꼽아주셨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 주도주가 이끄는 코스닥 시장의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좀 전략으로 가봐야 될까요? 최선호주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아침부터 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일단은 뭐 종목부터 좀 알려드리면은 엑세스 바이오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 같은 경우는 좋지 못합니다. 일단은 작년부터 그 굉장히 WHO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말라리아 진단 키트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에볼라 바이러스가 작년에 좀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WHO에서는 말라리아 향으로 매출을 굉장히 좀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엑세스바이오가 갖고 있는 진단 키트를 수입을 좀 덜 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작년에 굉장히 좀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 3분기부터는 그 매출이 다시 올라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좀 더 커질 것으로 좀 보여 있고요. 그리고 또 바이오주 대비 상승률도 굉장히 좀 저조합니다. 그리고 또 성장성으로는 일단 말라리아 치료제를 보시면요. 두 가지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완화제가 있고요. 완치제가 있는데 일단은 완치제를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완치제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좀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엑세스바이오가 각 기술을 갖고 있고요. WHO에서도 엑세스바이오의 그 진단 키트를 좀 권고사항으로 좀 집어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장성까지도 좀 갖춘 종목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면서 추천주로는 좀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사실상 바이오주가 지금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월 중순에 좀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지금 이제 반등 추세거든요. 지금도 얼마든지 좀 매수 관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어느 정도 뭐 출렁거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는 봅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주가가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출렁거린다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하셔도 뭐 단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중장기로서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좀 분명히 전제를 달아주셨어요. 오늘 아침부터 굳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 좀 추이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은 있지만요. 지금 현재 대내외 이슈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중소형주 쪽으로 눈여겨보셨다가 시장 매수 관점도 다시금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